안녕하세요, 하델입니다. 오늘은 신촌에 왔습니다. 6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대학문화의 중심, 대학가의 대명사로 불리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 신촌을 오랜만에 한번 둘러보고 신촌을 40년 넘게 오래도록 지켜온 식당에서 오늘 점심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UV의 이태원 프리덤 가사에 적힌 신촌은 뭔가 부족해는 지금의 신촌을 한마디로 압축해주는 말인데요. 60년대 이후 오랜 시간을 서울 대학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며 주변의 2대 상권과 함께 365일 24시간 인파로 들끓었던 곳이 이제는 노잼의 장소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문구이기도 합니다. 음악, 패션 등 모든 문화의 트렌드를 선도해가던 신촌은 이제 과거의 영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곳이 되어 있었고요. 저처럼 2000년대 이전의 신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신촌을 찾으면 사람이 많이 없다는 허전함보다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곳을 이제는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에서 허전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20대 때 신촌을 자주 찾으셨다는 정 팀장님과 함께 나왔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 10년 만에 오나? 10년 넘었지. 근데 많이 변했어. 정 팀장님 역시 10여 년 만에 신촌에 와서 그런지 어딘가 달라진 신촌의 모습이 상당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왕년에는 서울 최고의 대학문화 중심지였던 신촌이 지금은 도대체 왜 이렇게 노잼이 되었을까요? 신촌이 대학문화, 청년문화, 20대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굵직한 대학들이 전부 한 곳에 모인 상권이었던 데다가 84년엔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베이비붐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던 80년대 초반의 기점으로 신촌의 하숙집, 서점, 다방, 각종 소규모 주점은 물론 락카페, 소극장 등 청년 상권, 청년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했는데요. 90년대로 넘어가면서 PC통신 번개, 언더그라운드 음악, 패션, 각종 모임, 미팅까지 당시 대학생들의 문화를 가장 빠르게 흡수하던 트렌드의 중심지가 바로 신촌이었습니다. 이곳 신촌의 하루는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페와 술집이 가득 들어찬 건물마다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말 그대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넘어가면서 그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신을 통한 각종 번개와 대학 족보, 취업 족보, 과 모임, 동아리 모임 등의 대학 커뮤니티, 세이클럽, 스카이러브 등의 채팅을 통한 만남까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대학생들의 방과 후 문화가 에타와 같은 커뮤니티 플랫폼과 각종 SNS, 카톡 단톡방과 디스코드 공부방과 같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꺼려하는 최근 청년 문화에 맞춘 소규모의 마이크로컬처로 변화한 건데요. 즉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어지던 그들의 단체 문화는 소수정예의 개인 문화로서 트렌드가 변화했고 이제는 혼자 밥을 먹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두가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는 시대에 과거 청년 문화의 커뮤니티 역할을 해오던 신촌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발걸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 클럽 문화 유행의 중심인 홍대, 이태원과 트렌디하고 개성 있는 장소가 몰려있는 성수, 망원 등이 새로운 청년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갔는데요. 이 과정에 신촌은 연이은 랜드마크의 폐점으로 인한 몰개성으로 주변 상권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갔으며 상권이 무너지고 위상이 떨어졌음에도 오히려 올라간 임대료로 그 생명력도 조금씩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봐. 건물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두 개 빼고 답이 없어. 1층 부분 답이 없어. 다 망한 거예요? 그치, 망했으니까 안 들어오지. 여기에 뭐가 들어와도 다 잘 됐을 건데 지금 아예 젊은 사람도 없고. 물론 그럼에도 신촌에는 오래 그 자리를 지켜온 식당들이 있는데요. 과거 8, 90년대에 개업해서 좋게 30년을 훌쩍 넘긴 곳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곳 또한 신촌입니다. 저는 오늘 점심을 함께하게 된 정 팀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은 수제비 바지락 칼국수라는 이름으로 바뀐 항아리 분식을 찾았습니다. 여기야, 여기. 수제비 여기 원래 항아리 분식이었다가 수제비 바지락 칼국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진짜 맛있어. 항아리 분식은 4개의 테이블의 창가 쪽 자리로 구성된 조그마한 식당인데요. 어머님과 아드님으로 보이는 두 분께서 계속해서 수제비와 칼국수를 끓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자 수제비와 칼국수를 그리고 김밥도 한 줄 부탁드렸습니다. 한 줄에 3,000원밖에 안 하는데 되게 실하네요. 이거 봐, 안에 꽉 차 있는 거 먹어봐. 밥도 찰기가 나와, 찰기. 맛있어. 맛있어요? 사실 인상적이지도 모자르지도 않는 맛일 수도 있지만 수제비, 칼국수 5,000원에 김밥 3,000원을 서울 한복판에서 이 정도 양과 맛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촌을 지켜온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치, 얼큰해지지.
바지락 베이스의 푹 끓인 육수에 소금, 후추의 감칠맛이 얹어진 칼국수와 수제비는 조금 얼큰하게 드시고 싶다면 다대기를 넣으시면 되고, 다대기가 상당히 매콤하기 때문에 양은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자마자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밥부터 먹었는데요. 소화도 할 겸 정 팀장님과 함께 신촌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늘따라 날씨도 그렇게 덥지 않은 날이라 다행이었는데, 오랜만에 찾은 신촌은 생각대로 익숙한 곳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있었던 것들마저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거 신촌의 전성기 랜드마크와 핫플레이스는 지금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히 90년대 PC통신이 유행하던 시절의 신촌은 그들의 만남의 장소로 가득했습니다. 이 소리 기억하시나요? ATDT-01410을 통해 하이텔에 접속해서 김유식의 횡설수담을 읽었던 분들이라면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개털이라 불리던 캐텔 시절부터 하이텔은 20대뿐 아니라 전세대를 아우르는 PC통신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숲을 운영하고 있는 나우콤이 출범한 나우누리는 젊은 세대들이 특히 많이 이용했는데요. PGF, 엘프, SMP 등 당시 서브컬처를 좋아하던 젊은이들의 동호회는 그들의 소중한 소통 창구이자 모임이었죠. 90년대 초반 경북대학교의 컴퓨터 동아리 하네소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이야기는 전국민이 애용하는 PC통신 접속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는 당시 20대들의 디지털 아지트로 통했으며 곧이어 새로운 데이터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와 데이터맨을 통해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등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안시아트를 하며 소소하게 심심함을 달랬고, 낮에는 페르시아 왕자나 문명을 즐기다가 밤에는 다시 PC통신에 접속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그러다 생겨난 번개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그곳이 바로 지금 보이는 현대백화점, 과거 그레이스백화점의 정문 앞 자리입니다. 신촌 그레이스 앞 금요일 5시라는 문구를 보고 그레이스 백화점으로 가면 항상 사람들로 붐볐으며 채팅 닉네임을 부르면서 고개를 돌리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백화점으로 바뀐 2000년대 초반에도 그 상징성이 이어져서 웹채팅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유행하던 세이클럽, 스카이러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약속 장소로도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그레이스 백화점은 방금 말씀드린 번개 집결지 외에도 당시 젊은이들에게 큰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백화점은 20대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당시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기반한 미시 마케팅을 하며 단순 번개, 모임 등의 커뮤니티를 넘어 쇼핑, 음식 등 여성 문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그 중심이 되었고, 이는 현재에도 각 스파 브랜드, 여성 커뮤니티 등에서 그 영향력과 정체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약간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으면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혹시 아이디가 지금은 그 자리 그대로 현대백화점으로 바뀌었지만 신촌역 3번 출구한 맥도날드와 더불어 PC통신 번개 집결지, 각종 모임 장소로 그레이스 백화점은 그 시절 신촌 청년 문화에 있어서 분명히 상징적인 거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맥도날드 자리에서 신촌로 방향으로 가는 입구에는 홍익문고가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60년대 헌 책방으로 시작해서 90년대엔 5개의 분점에 하루 방문객 1500명에 달하던 당시 신촌 대학가 가장 핫한 서점이었습니다. 이후에 통신문화가 발달하고 전자책과 온라인 서점이 확산되며 많은 중소서점들이 어려움에 처했었는데요. 홍익문고는 연세대 동문들의 노력으로 살아남아 현재는 서울미래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추억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신촌로를 타고 들어와 쭉 걷다 보면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독수리 다방입니다. 그레이스 백화점이 당시 신촌의 랜드마크였다면 독수리 다방은 신촌에 모인 젊은이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핫플레이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삐삐도 없었던 80년대까지는 1층에 메모를 적어놓고 서로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약속 시간과 장소를 나누는 곳이었고, 90년대 삐삐의 유행과 함께 각 테이블마다 설치된 전화기로 확인을 하고 만남을 하는 당시 대학가 만남의 매개체가 되어주던 곳입니다. 시간이 흘러 2005년에 페어패스나 원주인의 손자가 2013년 같은 건물 8층에 재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독수리 다방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인테리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 다방 뒤로는 이대상권으로 이어지는 명물거리가 있는데요. 그 사이 작은 골목들이 과거 이른바 껍데기 골목이라고 불리면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당시 대학생들 모임을 책임지던 명소였습니다. 이 부근을 지나가면 온갖 건배사와 노래, 함성 소리로 새벽까지 조용할 일이 없었는데요.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가성비 맛집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던 껍데기집들은 신촌의 상권 쇠퇴와 함께 거의 사라져 보이지 않고 당시의 특유의 분위기도 이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더욱 환산해진 신촌의 명물거리 옆으로는 홍대 클럽 문화가 유행하기 전 서울 클럽 문화의 중심지였던 스페이스가 있었던 장소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5층 건물 전체가 클럽으로 운영되던 파격적인 규모로 각 층마다 스타일, 나이 등에 따라 물 관리를 철저히 하던 곳입니다. 이러한 스페이스의 시스템은 당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도 나왔을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응답하라 1994에서도 잠시 등장했던 스페이스는 90년대 후반 급격하게 저물었고 머지않아 결국 사라졌습니다. 신촌은 또한 80년대 이후 서울 음악문화의 성지로 불릴 만큼 다양한 음악적 실험이 이루어지던 장소였는데요. 80년대 신촌에서 결성된 신촌 블루스는 김현식, 한영애 등 블루스와 포크, 락 등 당시 대학문화의 정신을 담은 80년대 한국 음악문화의 아이콘이었고 91년에 연세대 앞에서 문을 연 향 레코드는 25년간 오프라인 샵을 운영하며 국내외의 인디음악과 희귀음반의 성지로 많은 음악 애호가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었습니다. 향레코드가 폐점할 때 많은 음악 애호가들은 신촌 음악 문화의 상징적인 종말이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신촌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힙합 라이브 공연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그 시작과 중심이었던 마스터 플랜 역시 신촌에 있다가 지금은 사라졌으며 7, 80년대 대학문화의 꽃이었던 LP 음악 다방도 이제는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신촌 한복판에선 각종 버스킹과 거리 공연이 이뤄지고 있지만 바로 옆 동네인 홍대에 비해 그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라이브 카페, 음악 감상실이 전부 신촌이 시작이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음악 문화에 있어서 신촌이 끼친 영향력은 지대한데요. 이것은 음악을 틀어주는 카페 문화로도 연결되어 테마 카페, 북카페 등의 다양한 컨셉이 모두 신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94년 문을 연 민들레 영토는 이러한 신촌의 카페 문화를 일종의 대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켜 동호회, 세미나가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당시 대학생들 공동체의 장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민들레 영토에서 알바를 하면 잘나가는 사람 대접을 받았을 정도로 민토는 공간뿐 아니라 20대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신촌을 오랜만에 둘러보며 과거의 랜드마크와 핫플레이스를 돌아봤는데요. 사실상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신촌을 상징할 만한 포인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살짝 출출해져서 저희는 이번에도 역시 정 팀장님의 추천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찾은 곳은 70년대 오픈하여 신촌 학생운동과 최루탄 라면으로 유명한 회드라입니다. 저 역시 신촌에 자주 다닐 때 소주 한 잔 딱 아쉬워서 얼큰하게 취한 상태로 몇 번 갔던 곳인데요. 청양고추 베이스로 상당히 매운 라면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곳입니다. 저희는 최루탄 라면 매운 거 하나, 덜 매운 거 하나, 그리고 계란말이도 함께 부탁드렸습니다. 역시나 기억대로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의 엄청나게 매운맛이었습니다. 그래도 캡사이신의 텁텁하고 기분 나쁜 매운맛이 아니라 청양고추가 가진 그대로의 매운맛이어서 헥헥거리면서도 계속 국물을 먹게 됐는데요. 정 팀장님은 유독 더 잘 드시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라면 이름이 최루탄 해장라면이잖아. 저기 사진 보여? 과거 이한열 열사의 실제 단골집이기도 했던 회드라는 단순한 식당이기 전에 당시 연세대 학생들의 쉼터이자 아지트 역할도 했는데요.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노제 음식도 회드라에서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죠. 오늘은 20대를 이곳에서 고스란히 보낸 정 팀장님과 함께 나와봤는데요. 제 기억 속이나 정 팀장님의 기억 속의 신촌은 이제 전혀 볼 수 없지만 그 역사를 아직 간직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니 이 식당들만큼은 계속해서 신촌의 추억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